뭘 써야 될지 막막할 때 자기 머릿속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인물들을 등장시켜 대화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봉 작가입니다. 최근에 아주 글쓰기 욕구가 뿜뿜 올라오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소설가 김중혁의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좋았던 게 글쓰기가 대화의 과정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작가가 명확하게 말해주니까 뜻이 맞는 동지를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도 글쓰기가 대화의 과정이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글을 쓰면은 좀 더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책에서 작가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고 중재해야 한다. 글쓰기의 시작은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문장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적어나가는 것이라면 문단은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가 수전 손택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참고로 그분은 인터뷰를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다고 해요.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사고의 상당 부분이 대화의 소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혼자 해야 하고 그래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꾸며내야 한다는 사실이니까요. 이건 본질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활동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운둔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기회를 주죠. 글쓰기는 결국 나 자신을 둘로 분리시켜 대화하는 사고의 결과다. 이게 글쓰기에서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글을 쓰는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샤워를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샤워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근데 그게 다 대화의 형태거든요. 이 아이디어라는 게 안녕, 반가워, 나 왔어 이러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을 상정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대화를 해요.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뜯다가 안 되니까 막 남편을 불러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렇다고 막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생각나는 대로 막 서로 그냥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뭘 써야겠구나 이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면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때론 혼잣말처럼 때론 섀도우 복싱처럼 국물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써야 돼서 그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또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너무 엉뚱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콩나물 국밥이 어쩌면 콩나물 차가 아닌가? 라는 인터넷 게시물이었어요. 이게 되게 엉뚱한데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국이 꼭 국이어야 하냐? 차일 수는 없는 것이냐? 발아해서 자란 그 콩의 물을 우려낸다는 것과 볶은 콩의 물을 우려내는 게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국이라는 범주에 넣었던 음식을 차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딱 이렇게 좀 충격을 받고 정말 틀을 깨는 발상인 거죠. 그 게시글을 보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논지를 이렇게 이어가요. 콩나물 국밥에는 간을 하잖아요. 우메보시차는 소금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긴 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금간이 아니라 설탕 간을 하는 것 같네요. 콩나물 국밥에는 양념을 넣잖아요. 인도 차에도 향신료를 넣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건더기를 먹잖아요. 과일청 차도 종종 건더기를 먹습니다. 하긴 뭐 버블티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씹어 먹을 게 있죠. 아니에요. 콩나물 국밥에는 밥이 들어가요. 보리차나 현미차도 곡물이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콩나물 국밥에는 계란을 올려 먹잖아요. 쌍화차에도 계란을 올려 먹죠.
그럴 리가 없어요. 콩나물 국밥은 식사로 먹잖아요. 애프터눈 티 세트로 끼니를 챙기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저희도 보리차에 밥 말아 먹죠. 그러면 좋아요.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차는 배가 안 부른데. 대식가가 새참으로 가볍게 콩나물 국을 먹으면 차가 될 수 있는 거고, 소식가가 점심 대용으로 밀크티를 먹으면 그건 끼니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쭉쭉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되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쌓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통찰을 조금 얹으면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콩나물도 콩인데 콩나물을 끓이면 콩나물국이 되고 콩나물 차는 될 수 없는 건가? 이 아이디어에서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그 커피 부심이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로 치지 않는데요. 를 보면 기겁을 한다죠. 피자의 본고장이기도 하죠, 이탈리아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탈리아인한테 파인애플 피자 어때라고 하니까 그건 불법이라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충격과 공포에 막 휩싸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도 파인애플 피자도 둘 다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한텐 그건 커피도 피자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김치 부심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막 김치에다가 파인애플을 넣는 외국인을 보면 기겁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김치가 아니라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겠죠. 음식만 그럴까요? 세상은 온통 인간이 나눠놓은 경계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그래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죠. 제가 요새 김숙 언니한테 푹 빠져 있는데 그분이 게임 페인이던 시절에 하루를 35시간으로 살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하루의 경계가 무너지는 체험을 한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한 오후 7시쯤 되면은 이미 나의 24시는 끝난 거죠. 나이는 또 어때요? 저도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는데 실감이 안 나요. 그 1월 1일이라는 경계에 두고 나의 나이가 바뀐다는 게 정말 인위적이잖아요. 실제로 내 마음은 무경계의 상태인데 사랑과 미움, 아름다움과 추함, 밝음과 어두움, 이 마음의 상태는 특히나 경계가 불명확하죠. 명왕성도 한때는 태양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분류와 경계는 실제로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저 우리 머릿속의 관념, 신념이 만들어 놓았을 뿐이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아래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 그 단단한 땅 아래는 사실은 마그마가 막 흐르고 있고 얼어붙은 강물 아래 물이 막 콸콸콸 흐르고 있는 뭔가 물컹물컹 말랑말랑한 것 위에 있는 그 느낌이랄까? 이런 마인드를 깨달으면은 세상 사는 게 약간 초연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모습이고요.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글을 좀 써서 제가 댓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써야 될지 막막할 때 자기 머릿속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인물들을 등장시켜 대화를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막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미친놈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글 쓰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일지도. 제가 느릿느릿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글쓰기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근본적인 나를 정의해보라고 하면 저는 일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딸이기도 하고 언니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여러 정체성 중에 가장 애기 쓰는 글 쓰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